네, 안녕하세요. 다시 2부에서 찾아뵙습니다. 1부 릴레이 토크에 이어서 저희 2부에서는 지속 가능한 세계를 만드는 포용적인 사회 혁신가들이라는 주제로 실제 저희 현장에서 네 분의 패널들을 모시고 생동감 있는 이야기들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나와 계신 패널분들 여기 네 분 와 계시는데요. 혹시 화면 잡히시나요? 네. 네 분과 함께 약 1시간 동안 또 아까처럼 여러분들의 질의응답과 함께 좀 구성을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순서로 네 분의 패널들께 각자의 짧은 소개와 활동하시고 있는 내용들을 먼저 부탁드리면서 2부의 시작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분께 혹시 먼저 마이크를 드리면 될까요? 네, 저 먼저. 네, 그러면은 최아름 대표님께서 먼저 해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닷의 최아름 디렉터라고 합니다. 소셜 임팩트의 직책을 맡고 있고요. 닷은 시각장애인을 위한 기술을 개발을 하는 회사이고요. 첫 번째 제품은 점자 스마트워치라는 제품이었습니다. 그 안에 들어간 작은 셀, 핵심 기술을 바탕으로 더욱더 많은 인지를 느낄 수 있도록 촉각 패드, 그리고 그 촉각을 활용한 커뮤니케이션 쪽을 연구를 하고 있는 기술 기반의 회사입니다. 네. 두 번째로, 네, 황진솔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네, 더브릿지 황진솔입니다. 저희 더브릿지는 탈북민 분들 그리고 개발도상국 분들의 좀 잠재 가능성에 집중해서 그분들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제가 창업 교육을 하고 그리고 필요한 자금을 크라우드 펀딩으로 지원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다양성 포용성 관련돼서 제가 만나본 탈북민 분들과 그리고 그 외국인 개발도상국 분들의 이야기들을 좀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아시안허브라는 결혼 이주 여성을 교육해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는 그런 회사 대표 최진희라고 합니다. 네, 아시안허브에서는 이제 결혼 이주 여성은 굉장히 다양한 분들이 계시는데요. 그 중에서도 특히나 이제 본인들의 역량은 충분히 갖추고 있지만 한국 사회에서 전문성을 인정받기 어려운 분들, 그런 분들과 함께 전문가 양성 교육을 통해서 그분들이 다문화 강사, 통번 역사 또는 세계 시민교육 강사, 그리고 국제개발협력가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고 실질적으로도 또 그분들이 그렇게 역량 있게 이 사회에서 일을 하고 계시도록 함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김기남. 네, 반갑습니다. 저는 아시아 분쟁 지역에서 피해 생존자들을 지원하는 산안법인 아디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름은 김기남이고요. 저희는 주로 그 미얀마와 이제 로힝야 이슈 그리고 팔레스타인 등지에서 활동하고 있고요. 그리고 주로 인권 기록, 그래서 피해 생존자들의 인권의 침해 사실들을 기록하고 그들을 좀 지원하는 활동들, 그래서 심리 지원이라든지 커뮤니티 지원 사업들도 더불어서 해오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가 네 분의 이야기를 짧게 들어봤는데요. 아마 들으시면서 느끼셨을 것 같은데 저희가 오늘 2부에서 조금 다루는 이야기는 개발협력이라고 하는, 국제개발협력이라고 하는 분야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사회 변화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듣는 시간입니다. 네 분께서 지금 현재 수행하고 계시는 활동들이나 사업들이 이제 개발협력이라는 프레임 안에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또 어떤 관점을 함께 만들어가고 계신지를 저희가 더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조금 편안하신가요, 이제? 아마 리허설을 많이 못 하셔가지고 지금 카메라 일단 익숙하지 않으실 것 같은데, 네, 시선 처리 한번 저희 확인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스크 저희 오늘 새롭게 준비한 마스크라고 하시더라고요. 입모양이 보여서 좀 전달이 잘 될 수 있게 하려는 주최 측의 의지가 담긴 물품인데요. 혹시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반응이 좋다라는 그 채팅을 좀 보긴 했는데요. 저희 그러면 이 마스크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말씀해 주셨던 그런 사업들을, 활동들을 시작하시기 전에 어떤 세상을 꿈꾸시면서 어떤 세상이 됐으면 좋겠다, 어떤 상상력을 가지고 이런 활동들을 준비하게 되셨는지를 좀 여쭤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순서는 이번에는 다시 거꾸로 한번 가보면 어떨까 하고 김기남 선생님께 먼저 마스크를 드려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인도주의 현장이나 개발협력 현장, 그리고 이제 사실 이제 변호사로서 이제 인권 그런 교류 활동들을 쭉 해오면서 여러 현장들과 사람들을 보고 이야기하고 느낀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참 어렵지만 이 사람들이 정작 원하는 것들은 스스로가 그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환경과 그런 역량들이 갖추어지기를 다들 바라는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었고요. 그래서 모든 이상적인 조건들이 갖추어져서 우리가 바라는 세상을 이룰 수는 없지만 그것들을 어떻게든 힘들지만 바꾸어갈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할 수 있는 여건들, 그것들을 만들어 보자 같이. 그런 경험들과 생각들이 기본이 돼서 지금 현재 아디의 활동들까지 이어지게 됐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는 실질적으로 이제 2004년도에 코이카 해외 봉사단으로 파견이 됐었고요. 2007년에 한국에 와서 그때 처음으로 결혼 이주 여성을 접하게 됐습니다. 이제 단순하게 제가 캄보디아어를 할 수 있다는 그런 이유로 결혼 이주 여성들 한국어 교육에 동참을 하게 됐는데 이주 여성들의 삶을 처음 접하게 되면서 처음에는 그냥 도와줘야 되겠구나. 이들이 정말 어렵게 한국 사회에 적응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으로 시작을 하게 됐고, 그런데 이제 차츰차츰 같이 하면서 결혼 이주 여성은 단순하게 우리나라 여성들만큼이나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고 다양하게 함께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은 결혼 이주 여성이라는 하나의 카테고리에 이주 여성을 다 묶어놓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국가에서 어렵고 적응하기 힘든 이주 여성에 대해서는 많은 지원을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 이외에 한국 사회에서 본인들을 나타내고 싶어하고 한국의 문제점 그리고 모국의 문제점을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 가고자 하는 그런 이주 여성들의 역량에 대해서는 조금은 관심 받기다라는 생각에 이제 그런 분들과 함께하면서 세상의 모든 여성들이 함께 이 사회를 조금 더 평등하고 그리고 멋지게 만들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아시안 허브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네. 네, 저는 이제 국제개발 쪽에 관심을 가지고 이제 꿈을 키워오다가 이제 많은 이제 개도국 사람들 그리고 이제 국내에서는 관심 있었던 통일의 문제, 탈북민 분들을 만나면서 그분들이 이렇게 취약계층으로만 분류되는 것이 좀 불편하더라고요. 그리고 모든 인간은 존엄하고 분명히 어떤 가치를 갖고 있을 텐데 우리가 그분들을 너무 불쌍하고 취약한 존재로만 보기 때문에 오히려 그분들의 역량이 더 끄집어내지 않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분들도 분명히 가지고 있는 가치들이 있고 저는 그런 부분에 좀 더 집중해서 그분들이 스스로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다 보니 제가 기존에 보지 못한 것들이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그렇게 됐을 때 지속 가능한 어떤 문제 해결 방식 그리고 지속 가능한 발전이라는 것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 제가 이제 이 사업을 하기 전에 꿈꿨던 그리고 힘들지만 그것들이 이루어지는 이런 패널분들과 만들어가는 것들에 대한 좀 감사함과 의미를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희가 그 시각장애인이 전 세계 한 2억 8,500만 명 정도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이제 26만 명 정도가 이제 등록장애인으로 계시고요. 처음에 이제 코이카에 있는 CTS 사업을 시작을 하게 되면서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개도국에 있는 시각장애인 분들에게는 과연 어떤 기술이 들어가야 되는지 적정 기술의 형태는 아니었지만 조금 더 가격이 낮고 그리고 그분들이 실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을 이렇게 만들려면 그 환경은 어떻게 돼야 되는지 가격은 어떤 정도로 책정이 되어야 되고 그 교육 환경은 어떻게 되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그 시드 1, 2를 거치면서 지난 한 3년 정도 이제 케냐와 인도에서 제가 직접 이제 교육 저가형 점자 디바이스를 보급하는 사업을 진행을 했고요. 그래서 현재 마지막은 그 한국국제협력단과 함께 2017년, 8년, 9년 이제 3년 동안 약 300개 정도의 디바이스를 만들어서 인도 9개의 시각장애인 학교, 케냐의 3개 시각장애인 학교에 이제 보급을 하고 그 안에 이제 그분들의 어떤 일정 콘텐츠를 넣어서 점자를 학습할 수 있게 만들어주고 뭐 크리스찬 학교에 있어서는 뭐 성경책을 좀 탑재를 해서 넣을 수 있는 등 좀 이런 활동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포커스를 하는 부분은 여러분들의 지금 앞서 말씀해 주신 분처럼 적정 기준에 이제
어떤 권리라든지 인권 쪽이라기보다는 기술로 그분들이 조금 더 많은 혜택을 누리실 수 있도록, 그리고 그것들이 어떤 선진국이라든지 한국이나 이런 OECD 국가들이 아니라 개도국에서 더 많은 임팩트를 내고 그분들이 점자를 알게 됐을 때 그 시각장애인 아이들의 삶이 얼마나 달라질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간접적으로 경험하면서 좀 더 저렴하고 더 성능이 좋은 제품을 만드는데 많은 이제 연구 기술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 안에 어떤 소수자라고 불리는 분들, 장애인, 이주민, 난민, 탈북민들 이런 분들의 삶을 조금 더 발전시킬 수 있도록 저희가 꼭 국내에서뿐만이 아니라 해외에서 함께 노력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오늘이 혹시 무슨 날인지 아실까요? 패널 분들, 혹시 또 참여자분들. 저희가 오늘 지금 지속가능 발전 이런 얘기 많이 하고 있고 인권 그리고 빈곤을 줄이고 여러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 10월 17일이 세계 빈곤 퇴치의 날입니다. 네, 1992년도에 유엔에서 선정한 날인데요. 저희가 이 날을 기념해서 2000년도에 만들어진 그 새천년 개발 목표라고 하는 지금은 지속가능 발전 목표로 대체되었지만 그 이전의 목표를 만들면서 화이트밴드 캠페인이라는 것을 시민사회와 국제사회들이 함께 만들었었어요. 그래서 꾸준히 빈곤을 퇴치하고 또 빈곤 퇴치를 단순히 가난을 퇴치하자라는 것뿐만이 아니라 빈곤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의 권리를 신장시키는 운동으로서 만들어가자라고 하는 그런 또 움직임이 있었거든요. 오늘은 저희가 지속가능 발전이라고 하는 또 화두와 그 개념으로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만들어 가시는 이야기들을 듣다 보니까 정말 너무 소중하구나. 각각이 좀 해주시는 일들이 다 연결되는 것 같아서 너무 반갑고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신 활동들을 통해서 저희가 그래도 이런 활동들을 좀 해나가려면 더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하시려면 어떤 긍정적인 그런 신호들을 계속 받아야지 움직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혹시 활동을 하시면서 우리 사회가 좀 변하고 있는 것 같다. 어떤 우리 사회의 다양성, 포용성이라고 하는 오늘의 주제를 좀 담아서 그런 것들이 좀 좋아지고 있는 것 같다라고 하는 게 느껴지시는 사례나 어떤 순간들이 있으셨으면 좀 공유해 주시기를 부탁드려보겠습니다. 자유롭게 누가 먼저 마이크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하실까요? 네. 네. 실질적으로 저희가 요즘에 이제 세계 시민 교육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아시안허브를 설립하고 운영하는 지 이제 8년 차고요. 처음에 이주 여성들과 함께 같이 뭔가 문제의식을 제시하고 사고하고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 자체는 저희가 상상을 할 수 없었어요. 단지 그냥 뭔가 교과서를 가지고 의미를 전달하고 이해를 했을까 하면서 마무리되는 시간들이 굉장히 길었었는데 최근에 이제 세계 시민 교육이 조금 더 확산되면서 요즘 같이 한국과 모국의 문제점들을 그러니까 세계의 문제는 사실은 공통된 문제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들을 같이 고민하고 에세이로도 작성을 해보고 또 직접 이제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해결 방안을 찾아가고 하는데 이주 여성 한 사람 한 사람들의 사고력이 굉장히 높아졌고 그들이 한국에서의 경험들을 또 모국으로 전달하고자 하는 욕구도 강하고 하면서 과거에는 저희가 교육에 약간 한계점을 느꼈던 시기가 있기는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극복하나 고민을 되게 많이 했었는데 지속적으로 교육을 하고 또 다양한 방법들을 동원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분들이 한국 사회에서 원하는 교육 그리고 세계 시민으로서 원하는 교육에 맞춤형으로 변해가는 것을 느꼈어요. 그래서 요즘도 지금 이제 각 자치단체 분들하고 같이 이주 여성분들과 함께 이제 세계 시민 교육을 이어져 가고 있는데 수업의 퀄리티가 굉장히 높아졌다라는 생각에 너무 즐겁기도 하고 이분들이 분명 이제 한국에서는 좋은 이주 여성으로서 좋은 엄마로서 성장하지만 곧 빠른 시일 내에 이 사람들이 모국에서 어떠한 큰 역할을 할 수 있겠구나라는 기대감이 계속 생겨나고 있는 시기입니다. 네. 네, 바로 옆에서 먼저. 네. 이제 많은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요. 이제 제가 맨 처음에 탈북민 분들에게 관심을 가지면서 그분의 창업을 지원하게 되는, 근데 어떻게 보면 간접적으로 지원하게 되는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제가 연변가기대라는 중국에 있는 조선족 분들이 거의 90%인 대학교에 교환학생을 간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도 이제 통일에 대해 관심이 있고 하지만 제가 북한에 가서 할 수 있는 일이 없잖아요. 다 불법이고. 근데 거기 함께 공부하던 조선족 친구들이
통일 또 북한 문제에 관심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추석 거기 중추절에 이제 친구 집에서 저는 외국인이니까 그 집에 놀러 갔는데 그 친구가 우리 아버지는 지금 북한 가서 사업하신다. 그래서 저는 이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한국에서는 너무 불가능한 일을 하고 있고 근데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어떻게 보면 우리 한국에서의 또 조선족 분들의 이미지는 뭔가 좀 부정적인 이미지가 많이 비춰지고 있잖아요. 근데 그분들은 북한과 어떻게 보면 더 비슷한 문화 그리고 언어 그리고 법적으로도 그런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분들, 저는 할 수 없는 사람. 그렇다면 내가 무언가를 꼭 주역이 된다기보다 나보다 더 그분들을 잘 이해하고 잘할 수 있는 사람들을 지원하는 방법이 어떨까라는 생각들을 하게 됐습니다. 그때는 그게 이제 조선족 분들이었고 지금 이제 한국에 와 있는 탈북민 분들이 정말 많이 어려우세요. 많이 어렵고 정말 도움이 많이 필요하지만 또 탈북민 창업가 분들은 그 중에서 정말 역량 있는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잘 세워졌을 때 그분들이 본인 커뮤니티 안에 있는 더 어려운 상황에 있는 탈북민들을 지원하는 그래서 저희는 그런 창업가를 돕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런 지속 가능한 그 시스템 체계를 만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비단 예전에는 이제 대부분의 단체들이 어떤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것에 집중되어 있다면 지금은 이렇게 탈북민의 창업이나 이런 생태계를 위해 노력하는 기관들 또 사람들의 인식도 조금 더 확장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이제 꼭 유엔의 지속가능한 발전뿐만 아니라 우리의 한국 사회 인식도 그렇게 성장해가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많이 현장에서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좋은 말씀이네요. 또 마지막. 네. 그러게요. 진짜 다들 저 멋진 일을 하시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뭐 전 세계 2억 8,500만 명이 있다. 사실 이 숫자가 저희한테 피부로 잘 안 와닿죠.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제 가장 저에게 충격적으로 다가왔던 사실은 대부분의 장애인분들이 후천적 장애인이셨던 거예요. 처음부터 장애인이신 분들은 10명 중에 한두 분밖에 없습니다. 대부분 살다가 사고나 질병으로 장애를 삶의 순간에 만나게 됩니다. 근데 그랬을 때 이어지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실직이라든지 아니면 뭐 이혼이라든지 이렇게 안 좋은 사례들이 너무 많고 우울과 그런 이제 자살률까지도 높아지는 그런 연구 결과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삶에서 찾아오는 질병, 삶에서 찾아오는 그런 장애에 대해서 계속 극복하고 우리가 이 사회에서 계속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을 찾게 만들어야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처음에는 저희가 아무래도 촉각적인 기술을 갖고 있으니까 시각에만 집중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 모든 기술을 저희가 다 만들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청각장애인 기술을 가지고 있는 분, 그다음에 지체장애인 분들을 위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 분, 발달장애인을 위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 분들과 저희가 연합해서 그런 비대면 시대에 맞는 베리어프리 키오스크를 만들다든지 버스 정류장을 만들다든지 뭐 지하철에 들어간 어떤 인프라를 만들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바꿔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미 스마트한 시대에 너무 살고 있고 전 세계에는 굉장히 많은 스마트 시티가 지금 들어서고 있습니다. 예산이 많이 몰리고요. 근데 그런 스마트 시티가 추구하는 바가 무엇이냐? 우리 같이 이미 스마트한 비장애인을 더 스마트하게 만드는 것이냐? 아니면 저희가 뭐 사회적 약자 또는 교통 약자라고 부르는 장애인 그리고 그 국가에 들어가 있는 외국인이라든지 노약자, 어르신분들, 아이들 이런 사람들이 고려해서 충분히 포용 가능한 사회를 만드는 게 저희가 이제 지향해야 되는 바냐. 저희가 이제 저도 다시 들어온 지 이제 6년차 법인 설립부터 이제 같이 시작해 왔는데 2014년도만 해도 정말 이런 분들이 많이 없었습니다. 이런 그 기술이 많이 없었고요. 근데 불과 한 6년 만에 지금은 각 분야별로 정말 훌륭한 스타트업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이런 장벽을 허무는 그런 베리어프리 인프라 등이 이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다양한 기술과의 연합으로 정말 누구나 이제 적응할 수 있고 삶에서 찾아오는 장애에 있어서도 계속 이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회, 그런 인프라를 만드는 데 좀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야기 들으면서 너무 긍정적인 그 에너지가 저한테도 전달이 되는 것 같아서 되게 기쁘고 반갑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김진환. 결국은 개발협력 어떤 긍정적인 어떤 변화, 어떤 이러한 지점일 것 같습니다. 저희 또한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제 상업적으로 보자면 2013년도 그 필리핀에 큰 태풍이 불었을 때 저희가 대응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한마을 이제 평화재건 활동하면서 생계도 지원하고 복구도 지원하는데 심리 지원도 같이 진행했었습니다. 그래서 풀타임으로 카운슬러가 상주하면서 사람들을 지원하게 됐다가 어느 순간 이제 한 여아가 이제 성추행 내지 성폭행의 이제 피해자가 되는
이런 사건들을 저희가 알게 됐고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이해 관계자들을 전부 다 드러내지 않고 이제 모아서 교육도 하고 서로 이제 디스커션도 하고 해서 그 조그마한 사회 그 지역 사회이긴 했지만 정말 원만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서 심지어는 이게 지속 가능한 어떤 이런 방식으로 작동할 수 있는 시스템까지 구축했던 어떤 사례들이 있었고요. 또 최근 들어서는 저희가 방글라데시 로힝야 캠프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여성 난민들이 정말 주도적으로 열심히 활동하다 보니 애초에는 반대했던 남성 내지는 이제 뭐 종교 지도자들이라든지 아니면 그 남편들이 나중에 가서는 그런 활동들을 지지하게 되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사회가 아주 보수적이기 때문에 금기시됐던 그런 부분들이 이제 점차 좀 발전적인 방향으로 변화를 하고 있다. 이런 것들이 어떤 사회적 포용성이 높아진 어떤 사례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제 개인적으로도 성장한 부분들이 아마 그런 영향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정말 몰랐던, 접해보지 못했던 그런 문화권에 가서 활동하는데, 또 한편에서는 저희가 타협할 수 없는 원칙들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그러한 것들을 절충해가는 과정에서 저희도 성장해가고 사업적인 어떤 성과들도 그런 맥락에서 좀 가져온다라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제 자신에게도 그런 긍정적인 그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네. 함께 활동하시면서 저희도 같이 성장하고 발전해 나간다라고 말씀해 주신 부분이 저도 인상 깊은데요. 저도 그런 경험이 많이 있어서 다시 그때 제가 받았던 어떤 교훈이랄까요? 그런 것도 생각나서 또 기쁘기도 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지금 긍정적인 어떤 변화를 체감하신 부분 말씀을 나눴는데요. 항상 좋기만 한 건 아니잖아요. 특히 이 바닥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이 분야의 일을 하다 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와 너무 다른 지역의 문화나 뭐 관습이나 또 다른 어떤 가치관, 관점들로 인해서 어떤 차이로 인해서 부딪힐 수밖에 없는 그런 한계들, 어려움들, 도전 과제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질문에서도 지금 이미 채팅창에서 그런 걸 좀 공유해 주시길 부탁드리는 질문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경험하시면서 활동해 오시면서 가지게 되신 어떤 도전 과제, 현재로도 숙제로 남아있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부탁드려 보겠습니다. 네, 먼저 준비되신 것 같아요. 그러게 이제 생각을 하다 보면 저희가 그 해외에서 하면서 이것들이 조금 더 임팩트가 내려면 상위 기관에 펀딩이 있어야겠다. 그러면서 펀딩을 위해서 제안서 작업을 하고 여러 가지를 만들어서 그 유니세프 아프리카 본부를 저희가 가서 발표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UNHCR도 그렇고 유니세프도 그렇고 아동에 대한 그런 부서도 있고요. 빈곤에 대한 부서도 있고 장애에 대한 그런 부서도 있는데 교육에 대한 부서도 있는데 장애 아동의 교육에 대한 그런 부서는 없는 거예요. 계속 HCR 갔다가 유니세프 갔다가 UN 갔다가 이렇게 표류를 하게 됐습니다. 이유는 지금 기존에 있는 아이들도 빈곤하고 기존에 있는 아이들도 교육이 안 되는데 어떻게 장애 아동까지 교육을 하는 그런 시스템과 인프라를 만드느냐. 그리고 거기에는 반드시 기술이라든지 보조공학기기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할 여력이 되지 않으시는 거죠. 당장 이제 빈곤을 위한 음식이라든지 당장의 생필품 이런 쪽으로 더 펀딩이 많이 가게 되고, 또한 보건이나 이런 질병과 다르게 그쪽은 살아나느냐 그렇지 않느냐 패스페일인 반면 교육은 시간이라는 상수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뭐 다른 분들도 다 아시겠지만 시간이 걸려야 그 아이의 고등학교 진학률, 대학교 진학률, 삶에서 어떤 질을 누리는 삶을 사는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른 섹터보다 좀 더 저희가 보고서를 만들기가 좀 어려웠었습니다. 어떻게 이것들이 그 아이에 있어서 임팩트를 낼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정량적인 평가를 저희 같은 이제 소규모 기업이 만들어내기도 좀 어려운 단계였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마주하면서 계속 설득을 해나가는 부분. 아니 지금 이게 우리가 30만 원짜리 디바이스를 주면 이 아이가 어떤 성과를 가질 수 있느냐. 그래서 차라리 이 아이한테 30만 원이면 이 집안이 살 수 있는 돈인데 그 집을 만들어주거나 계속 그런 식으로만 이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단적인 예 하나는 그 아이가 20살 때까지는 그 집이라든지 그런 공간에서 혜택을 받고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의 삶에 대해서는 누군가 알려줘야 되고 누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말씀을
이제 전달을 해줘야 되는데 그것들을 받을 수 있는 스스로의 역량을 기르지를 못하는 거예요. 점자는 곧 문맹이고 그래서 그 점자를 표현해야지만 한국에서도 수능을 볼 수 있고 미국도 SAT를 할 수 있고 내가 어떤 역량을 표현하려면 결국은 점자를 알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가치를 전달하고 저희 제품을 설명하는 거는 정말 나중 일이고요. 만나는 분들마다 대부분이 후천적 장애인이고 대부분이 이런 인프로가 부족하고 대부분이 이런 쪽에 있어서 교육이 더 들어가야 된다는 이런 어찌 보면 계몽의 부분들이 한 모든 미팅의 70-80%를 차지하는 그런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네, 많은 영역에서 그런 게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 황진솔 대표님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저는 이제 뭐 탈북민 얘기를 조금 더 드려보면 되게 재밌는 에피소드들이 많았어요 그동안. 근데 저희가 지원했던 탈북민 이제 창업가 분 중에 한 40대 후반 정도 되신 분이 계셨는데 갑자기 저한테 이제 저녁 먹자는 거예요. 그래서 바쁜데 이제 왜 자꾸 날 부르시지? 그래서 나가서 근데 그분이 되게 한 2-3만 원짜리 준 한식 뷔페 밥을 사주셨어요. 그래서 나한테 뭔가 부탁할 게 있으신가? 그냥 무의식적으로. 근데 아무 얘기 안 하시고 그냥 자기 집 얘기하고 뭐 가정 얘기하고 북한 얘기해 주시고 끝났는데 영화 보러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나 원래 영화 잘 안 보는데 그래서 또 영화를 보러 갔어요. 그래서 뭔가 나한테 부탁하시려고 하나? 영화를 또 보여주시고 그냥 집에 갔어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되게 뭔가 왜 그랬을까? 근데 이제 지나고 나서 대화 나누면서 알게 된 거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의 주제가 그 다른 만세인데, 우리가 탈북민들과 어떻게 보면 그냥 다른 건데 누가 조금 우월하고 열등하다라는 의식들을 갖고 있잖아요. 근데 그래도 어쨌든 저희 더블리치 안에서 활동하면서 그렇게 그분의 가치와 역량을 인정해 준다라고 생각하니까 저를 그냥 좋은 나만 친구 하나라고 생각하시고 그냥 밥 먹자고 하고 영화 보자고 한 거예요. 근데 저 혼자 이상한 생각을 한 거죠. 이상한 편견 때문에. 그래서 가장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는 저 같은 일을 하는 저조차도 편견이 있다는 거. 참 그게 슬픈 것 같아요. 이 자본주의 사회가 저를 이렇게 만들었고 우리는 무의식 중에 그런 다름을 인정하지 않고 뭔가 열등과 우열감을 생각하게 되는. 그래서 탈북민들 만나보면 주변에 그분들을 뭐 돕는 분들은 많이 있어요. 뭐 의사분도 있고 뭐 종교단체도 있고 뭐 기부해 주시는 분도 있고. 근데 그분이 자기의 멘토와 도움을 주는 분일 수는 있지만 친구랑은 느낌이 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분이 저를 친구라고 생각해 줬다는 게 되게 큰 감동이었고 되게 감사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무의식적인 이런 편견이 가장 큰 좀 장애가 아닐까. 그리고 또 하나 그냥 간단한 사례로는 이제 많은 사회적 기업들이 탈북민을 고용해서 통일형 사회적 기업으로 하는 경우들은 있지만 또 저희는 탈북민 창업가를 지원하잖아요. 탈북민 창업가 운영하는 기업에 고용되는 한국 분들은 제가 거의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뭔가 내가 고용한다 탈북민은 여기까지는 오케이. 근데 내가 그 회사에 들어가? 약간 뭔가 이상하죠. 우리도 지금 그런 것처럼. 그래서 이 편견, 이 자본주의 사회 안에서 우리가 돈으로 누군가를 평가하고 나 스스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은 굉장히 뿌리 깊은 일이고 이것은 굉장히 의지적인 노력이 아니면 깨기 힘들겠구나. 우리가 다름이 정말 만세가 되기 위해서는 말뿐만 아니라 그런 의지적인 노력들이 되게 많이 필요하겠다. 물론 많이 변하고 있지만 그런 고민들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네. 진솔한 이야기 나눠주셨는데요. 지금 채팅창에서도 진정성이 랜선을 타고 느껴진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거 빼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네, 솔직하게 말씀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근데 황 대표님 말씀하셨는데 저는 세터민 회사에서 일을 하시는 한국 분을 본 적이 있어요. 가까이에서. 네. 아무튼 제가 이제 느끼는 어려움이라고 하면은 약간은 좀 비슷한 맥락인 것 같아요. 한국 사회에서는 약간 성과 중심으로 제가 자라왔고 그동안 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저도 모르게 이런 성과 중심이 몸에 배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주 여성들과 함께 교육을 하고 함께 성장하자고 하면서도 굉장히 우리나라의 그런 시스템상 단기적인 성장, 단기적인 결과물에 집착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교육해서 협동조합도 만들었었고 다양하게 취업도 알선하고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고 있고 또 해외 사업들도 여러 가지를 하면서 대부분 이제 한국 사회가 정부가 1년 단위로 뭔가 프로젝트가 나오고 결과 보고가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려고 하는데
사실 이주 여성들은 이제 그런 시스템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적응을 잘 못하고 저는 너무 열심히 푸시를 했던 거, 특히나 저희가 처음으로 이제 협동조합을 만들었던 게 있는데 이주 여성분들이 너무 즐겁게 교육도 받았었고 열심히 참여는 했었지만 막상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아시아너브가 함께 할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에 이제 이사장님이 뽑히고 이사진이 뽑히면서 이제 여러분의 중심입니다. 아시아너브는 뒤로 물러나겠습니다 했을 때 굉장히 두려워들 하셨고 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점차 몇 년을 함께 가주는 게 지금 생각하면 맞았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빨리 독립을 하게끔 이제 익숙해지게끔 하기 위해서 굉장히 빨리 이제 본발치로 물러났던 거 그게 지금도 많이 아쉽고 해서 그 협동조합이 너무 열심히 만들었건만 큰 역할을 못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그리고 해외 사업에 있어서도 사실 그분들에게 뭔가 빨리 우리의 목표치, 우리가 하고자 하는 길을 같이 걸어가기를 이제 굉장히 원하면서 푸시했던 것들이 많았던 것 같고, 그런데 정작 이제 저는 사실 캄보디아를 베이스로 시작을 하게 됐었는데 2004년에 처음 이제 봉사활동을 통해서 캄보디아에 갔었고, 그리고 지금도 계속 캄보디아 관련된 일은 하고 있는데 캄보디아와는 제가 15년, 2004년이니까 15년 동안 함께하고 있고, 또 저희 학생들을 위해서 만들었던 그 학생들의 일자리 창출을 만들었던 카페도 네이버 카페가 있는데 그것도 15년 동안 운영을 하고 있지만 사실 그곳에 있어서는 제가 어떻게 처음 가졌던 마음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푸시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바라보면서 15년이 된 지금도 한결같이 바라보고 고민하고 그 다음 단계를 생각하는데 아시아너브라는 회사를 설립하고 뭔가 일을 할 때는 굉장히 내가 너무 정부의 이런 방침, 대한민국의 방침, 이제 내가 살아온 방침에 따라서 너무 달리려고 했던 게 아닌가 이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네. 네, 앞서 말씀해 주신 것 저도 되게 공감을 하고요. 저희도 내 안의 인종주의와 항상 매일매일 이렇게 싸우면서 리셋 버튼을 이렇게 누르는 어떤 일상들을 반복하고 있고, 지금 이제 마지막에 저희가 이제 지속 가능성에 대한 이런 이야기들로 말씀하셨는데, 저희 아디도 현장에서 뭐 당사자성을 중요시하고, 그다음에 현장의 주도성, 그리고 인권적 접근을 되게 중요시하는 단체이다 보니까 사업의 어떤 진행뿐만 아니라 어떤 결과, 그리고 나중 이후에 어떤 성과물을 이어가는 이런 방향성에까지도 그러한 요소들을 고려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매번이 그러한 고민들을 하게 되고, 사실 저희가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것과 현장은 대단히 좀 다르기 때문에 그 접점을 어떻게 좀 간극을 메꿔 갈 것이냐라고 하는 게 지금까지 저희가 고민했던 가장 큰 어려움 중에 하나입니다. 예. 그래서 근데 로힝야 캠프 같은 경우는 정말 아무것도 없는 근데 이제 사람들이 재산인 곳이죠. 장점이 뭐 대단히 이제 훌륭한 그런 그 좋은 어떤 포텐셜도 있고 하지만 실제 밖에서의 어떤 인풋이 없을 경우에 이게 어떻게 지속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그 체계를 어떻게 좀 만들어 볼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은 사업 초기에서부터 지금까지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 뚜렷한 답은 찾지는 못하고 있는데, 어렴풋이 이제 알게 있는 건 사람이 변하고 그 사람이 사실상 어떻게 그러한 변화들을 어려움 속에서도 좀 만들어 가는구나 라는 걸 조금씩은 깨닫고 있는데, 그 이제 사업적으로도 어떻게든 조금 좀 더 만들어낼지 이런 고민들을 사실 더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마지막으로 주신 말씀에 이어서 다음 질문 좀 연결이 될 것 같은데요. 각각의 기관에서 활동을 하시면서 탈북민들, 이주 노동자분들, 이주 여성분들, 그리고 말씀하신 난민분들, 장애인분들 이런 분들이 꼭 지원의 대상이 아니라 어떤 객체화되거나 타자화되는 것이 아니라 이 사업과 활동에 정말 주체로서 참여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좀 기관에서 어떻게 촉진하시고 어떻게 좀 사기를 이렇게 북돋우시는지 그런 이야기들을 좀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려운 말씀도 해주셨는데 또 한편으로 같이 나눌 수 있는 그런 좋은 사례가 있다면 어떻게? 눈치만 보고 계시는데 마이크 들고 계시는데 최진희 네,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사실 결혼 이주 여성 다문화 가정 하면은 한국 사회에서도 약간의 편견은 있지만 그 여성들이 왔던 모국에서도 이 여성들이 한국 사회에서 행복하게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면서 잘 산다고 생각하는 나라가 사실은 많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출판업을 하면서 이주 여성 작가들을 계속 양성을 했고 그 작가들이 본인이 한국에서 만든 이주 여성 국가의 동화책, 이주 여성 국가 언어와 한국어와 영어로 쓰여진 동화책을 가지고 모국에 가서 직접 낭독 콘서트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졸업한 학교에서 모교에서 낭독 콘서트를 하는데 후배들도 너무 좋아했고 그 학교에서도 자랑스러워하고 국가에서도 너무 행복해하고 그런 모습들이 이제 이주 여성들의 자존감을 높이는 데도 영향력이 미쳤고 이주 여성들이 내가 그냥 단순히 글을 쓰고 그림을 그렸는데 이게 한국에서도 효과적이었지만 내 나라에서 이렇게 기뻐하는 일이구나. 그리고 이런 모습을 내 자녀들이 보면서 엄마를 또 자랑스러워하는구나. 이런 게 굉장히 작은 일이 아주 크게 확산이 됐던 기억이 있어서 이주 여성들이 조금 더 이제 본인들의 역량을 많이 밖으로 배출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더 이제 노력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황진솔 대표님. 네, 저희는 이제 크라우드 펀딩으로 이런 탈북민 창업가분들을 지원하는데 임팩트 기부라는 좀 독특한 모델을 가지고 있어요. 그것은 펀드레이징을 해서 창업 자금을 지원하고 잘 자립해서 그 지원한 기부금을 다시 저희 더블리츠에게 재기부해야 되는 것을 목표로 해요. 물론 기부금이니까 법적인 구속력은 없지만 어쨌든 저희는 그분들이 자립할 거라는 것을 신뢰하는 메시지를 보내는 거고, 그래서 이제 모금된 것을 커미션을 안 띄고 100%를 다 보냅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자립해서 저희들한테 기부한 것의 일부분이 저희가 거기서 이제 저희의 운영비를 떼는 구도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재미있게 저희의 기부자는 그 처음에 기부한 한국 분들이 아니라 자립한 탈북민 기업가들이 저희의 기부자가 되는 그런 독특한 구도에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목적 자체가 함께 공존하고 상생하는 것, 그것이 그 상생의 목적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탈북민 분들이 되게 잘 이해하고 계세요. 그러다 보니까 더블리츠가 잘 돼야 우리 탈북민 분들이 잘 되고 우리가 잘 돼야 또 더블리츠가 잘 된다, 이런 것들을 되게 명확히 알고 계신 분들 중에 저희가 이제 비영리 사단법인인데 탈북민 기업가 중에 3분이 저에게 정기원을 신청하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금액의 그 크고 작음을 떠나서 우리의 미션이 그렇게 달성되고 있고 그렇게 우리가 어떻게 보면 수혜자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또 우리를 또 수혜자로 도와주면서 함께 성장하고 이런 관계성, 그리고 이제 함께 존중하며 성장할 수 있는 탈북민 친구들이 생기고 있다라는 부분들이 가장 저에게 동기부여가 되고 힘이 되는 그런 순간들인 것 같습니다. 네. 짧게 말씀드리자면 직업의 다양성이 얼마나 있느냐가 그 교육의 좀 퀄리티, 양질의 그 직업을 가지고 있는지를 반증해 주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단적인 예로 미국에 보면 정말 다양한 그 시각장애인의 직업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으세요. 뭐 대표적으로 구글에 있는 헤드 수석 그 코딩 엔지니어도 시각장애인 분이시고, 그리고 뭐 변호사라든지 변리사라든지 뭐 교사 이런 쪽을 떠나서 정말 다양한 직업군을 가지고 있는 반면에 뭐 우리나라는 조금 더 적고요. 그리고 개도국에는 정말 직업을 가지고 있는 것 자체를 가진 장애인분들이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교육의 그 어떤 궁극적인 목적이 딱 그 교육을, 고등학교를 마치느냐, 대학교를 마치느냐가 아니라 내가 역량을 가진 분야에서 얼마나 이렇게 뛰어나게 거기에 맞는 직업을 가지느냐. 그래서 더 이상 정부에서 지금 보조금을 저희가 다 받고 있잖아요. 그걸 넘어서 내가 기여를 하는 부분을 찾고 거기서 수익을 발생을 하면서 정부에 이제 또 세금을 낼 수 있는 세수 확보의 차원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 그래서 단순히 이제 장애인분들한테 기금을 지원을 하고 보조공학기기 기금을 지원하는 것이 그냥 기부 성격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지금 이 대표님의 말씀과도 같은데 그 이상 해서 그분들이 정말 원하시는 그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직업군을 이제 찾고 거기에 대해서 더 양질의 성과를 만들면서 우리 사회에 이런 세수 확보가 더 많아지는 이런 투자의 차원으로 정부에서도 좀 바라봤으면 좋겠다라는 시선이 있었습니다. 투자의 관점 정말 필요한 것 같습니다. 혹시 김기상 선생님 더 네. 저희 아디는 이제 사실 인권과 개발 협력을 동시에 하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인권을 위한 개발 협력 뭐 이렇게도 표현을 저희는 할 수는 있는데 근데 로힝야 캠프에서 제 사업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집단 학살 피해 생존자들의 인권 기록을 통해서 특히 이제 그런 증거들을 수집하고 이러한 수집된 증거들을 국제 재판 절차에 제출하고 이 피해 생존자들 법률 대리하는, 그래서 이들의 권리 구제를 위해서 힘쓰는 게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난민 여성들에게 심리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 두 개 다 마찬가지인데 저희 인권 기록 같은 경우도 기록 활동가들이 전부 다 로힝야 출신들입니다. 그래서 스스로가 그런 어떻게 인터뷰하는지, 뭐 증거를 어떻게 수집하는지에 대해서 이제 훈련을 받고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고요. 여성 난민의 경우에는 문해율이 낮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긴 합니다만, 그래서 몸으로 배우는 어떤 이러한 방식의 심리 지원 기술들을 전수를 받고요. 그들 스스로가 이제 교육자가 되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집마다 이렇게 쭉 돌아다니면서 세션들을 제공하고요.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이 모든 것들을 스스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 힐링센터라든지 이런 것들을 쭉 꾸준히 만들어서 운영을 지금 해오고 있습니다. 네. 네, 말씀들을 다들 너무 열성적으로 해주셔서 저희가 시간이 많이 지나가고 있는데요. 참여자들께서 주신 질문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제가 그냥 임의적으로 주최 측에서 주셨던 질문과 참여자들께서 주신 질문을 좀 통합해서 지금부터는 질의응답과 함께 같이 운영하면서 마지막으로 또 주최 측에서 주셨던 질문도 같이 드리는 방식으로 좀 변동을 하려고 하는데요. 공통으로 질문이 들어온 게 있습니다. 아마 또 실질적으로 실무적으로 이 부분 많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것 같은데요. 코이카와 함께 하시는 이제 기관 같은 경우에 코이카 CTS와 연계 프로그램에 대해서 같이 어떤 진행하시는 내용이 있으신지에 대한 질문이 들어왔고, 두 개 같이 드릴게요. 그리고 SDG와 관련해서 어떤 좀 특별하게 같이 하고 계신 어떤 활동이 있으신지에 대해서 두 가지 공통된 질문을 각각 패널들께 드리겠습니다. 조금 짧게 설명해 주시면 앞으로의 진행을 위해서 고맙겠습니다. 네, 저부터 네. 답변드릴게요. 네, 저희는 그 CTS 사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시드 1 있었고 그 당시에는 시드 제로가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2까지 이어져서 네, 진행을 했습니다. 그 CTS에 대해서 좀 저희가 어땠는지인가요? 네, 간단히 설명해 주시겠어요? CTS는 그 해외에 있는 적정 기술을 가진 기업들을 이제 지원하는 이제 스타트업 형태인데요. 굉장히 코이카에서는 이례적인 형태라고 저희도 들었습니다. 기존의 NGO나 어떤 기관이 아니라 기술을 가진 기업들이 실제 현지에서 이게 맞는지를 먼저 보고 할 수 있는 그 단계를 만들어주는 건데요. 굉장히 많은 이 스타트업이나 이런 벤처 기술들이 그냥 무작정 아프리카로 가는데 거기 있는 기술이랑 안 맞는 거죠, 현지에. 예를 들어서 저희 같은 경우는 만든 제품인데 이게 이 먼지나 이런 방수기 이런 부분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거기에 전혀 클린한 환경이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방수와 방진 이런 것들을 얼마나 준비를 하느냐가 정말 관건이었을 정도로 피드백을 받아서 다시 재개발하고 이런 과정들을 이제 거쳤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이 지속 가능 발전. 지속 가능 발전. 목표 이행을 위해서 같이 네. 노력하시는 부분. 네. 네, 우리나라에서는 SDG 아직도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근데 이제 관련된 해외 전시회를 나가면 너희 회사는 어떤 SDG 꼴의 목표를 가지고 있어? 이런 질문들을 꽤 많이 받습니다. 그럼 저는 이제 항상 외우고 있습니다. 저희는 4번, 10번, 11번을 가지고 있다. 교육 쪽에서는 어떻게, 평등 쪽에서, 그리고 도시 쪽에서는 어떻게, 그래서 궁극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거는 11번을 만들어가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게 굉장히 그쪽에서도 알아듣기 좋고 회사의 비전이 명확하게 실려 있구나. 단순히 우리가 뭐 좋은 일을 위한 뭐 이런 선의를 위한 이런 것들이 아니라 정확한 목표를 가지고 있다가 중요한 것 같아서 앞으로도 우리 벤처 기업들이 나갔을 때 SDG꼴을 활용한 미션과 비전을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되게 유용한 말씀이신 것 같아요. 네. 준비되신 최진희 대표님. 아시아노브 같은 경우에는 이제 CTS 사업은 하지 않았고요. 저희는 코이카 프로젝트 봉사단 파견 사업을 같이 했었고, 네. SGS 같은 경우는 저희는 이제 이주 여성들과 함께 항상 같이 고민하는 가장 큰 부분은 환경 문제. 네. 환경은 전 세계적으로 또 피부에 와닿는 이제 지금은 정말 피부에 와닿는 것 같아요. 그래서 환경 문제, 인권 문제, 성평등, 교육, 네, 이걸 네 가지를 가장 중점으로 함께 고민하면서 한국과 그리고 동남아시아가 중심이죠. 저희 이주 여성들이. 그래서 한국과 동남아시아가 함께 이 부분을 어떻게 하면은 개선해 나갈 수 있고 문제점을 해결해 나갈 수 있을지 끊임없이 고민하고 저희가 교육 자료를 개발해서 배포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네.
짧게 해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도 CTS는 하지 않고요. SDG 관련해서는 뭐 평화, 인권, 그리고 뭐 젠더, 지급비 이런 사업들 꾸준히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황진솔 대표님. 네, 저희는 CTS를 하고 싶은데 기술이 없어서 T가 이제 테크놀로지로 알고 크리에이티브 테크놀로지 솔루션이라서 하고 있진 못합니다. 근데 오늘 제가 이제 탈북민에 관한 앞에 말씀 많이 드렸는데 저희 더블리츠는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또 크라우드 펀딩으로 개발도상국 현지 기업가들 창업을 지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지 네트워크가 있다 보니까 국내 이렇게 기술 기반의 기업들이 개발도상국 사업을 할 때 현지 네트워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CTS 사업을 하려고 해도 현지 네트워크가 있어야 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한 3개 정도 기업, 국내 기업이 CTS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현지 네트워크 연계하고 또 사업화하는 것들을 지원한 이제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지속 가능성 관련해서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국내 기업과 개도국 기업이 좀 수평적으로 기능적으로 협력해서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내는 거. 저희가 중간에서 그런 뭐 컨설팅, 사업 기획 역할들을 하는 것이 이런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저희가 하고 있는 역할입니다. 말씀드린 탈북민도 한국에 있는 일반 기업들이랑 콜라보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하고 있는 부분들, 브리징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기관의 이름에 맞게 브리징을 잘 해주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이제 개별적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질문이 좀 너무 많이 올라와가지고 다 소화를 하진 못하겠고 한 4개 정도가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데 김기남 변호사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되게 어렵게 느껴지셨대요. 한국의 난민에 대한 어떤 그런 차별적인 인식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좀 해소하고 불평등한 그런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 개발협력 업계의 해결 노력이 필요하다면 그건 구체적으로 무엇이고 실무자들이 어떤 노력을 어떤 역할을 하면 좋을까요? 라는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이해 못했습니다. 개발협력 업계에서 종사하는 사람들이 한국 안에서의 난민에 대한 어떤 차별이나 그런 이질적인 시선들을 해소하는 데 있어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 뭐 어떤 사업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인 것 같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모르겠고요. 어려운 것 다만 이제 개발협력 업계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국내 뭐 구성원이기 때문에 국내 이슈도 아시지만 이제 그런 뭐 아시아나 다른 국가에서의 어떤 상황들도 많이 접해 보신 분들이어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포용성이 좀 더 넓지 않을까, 그런 감수성이 좀 더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러한 것들을 바탕으로 뭐 새로운 시도들을 좀 많이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사업에만 너무 매몰되지 않고 국내에서도 여러 가지 리치아웃 할 수 있는 이런 활동들을 많이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고요. 네, 이런 정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질문이 또 같이 덧붙여져서 그것과 함께 그러면 우리가 좀 개개인이 우리 사회 안에 어떤 난민들에 대한 그런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서 노력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지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 주시면 저는 이 난민, 우리 국경 내의 난민 그리고 국경 밖에 있는 난민들이 우리들의 삶의 일부가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랬을 때 사실 이러한 차별의 문제라든지 이런 우리들의 시선이 좀 바뀔 수 있다고 보거든요. 결국은 관심의 문제이고요. 그래서 우리 사회 좀 가만 보시면 알겠지만 국제 뉴스라든지 난민 뉴스 이런 것들이 일상적으로 논의가 되지 않고 있어요. 우리 사회 내에서는. 사실 유럽이나 이런 데 가보면 정말 일면 뉴스에 항상 그런 것들이 뜨게 되는데,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들이 많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항상 보이고 항상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러한 조금 작은 거일 수는 있지만 그러한 부분들이 전제가 되었을 때 좀 더 나은 여건에서 그런 말씀하셨던 문제들을 개선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보이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계속 질문이 들어오는데 여기까지 변호사님께 드릴게요. 아마 이 행사를 또 준비하신 기관에서도 관심 있으실 질문인 것 같고 꼭 질문을 해달라는 요청이 또 있으셨습니다. 코이카가 구체적으로 한국의 에이전시인 코이카가 인권에 기반한 개발 협력을 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더 해야 할까요? 라는 과제에 대한 질문을 변호사님께 드렸습니다. 코이카 사업도 하시면서 계신 바가 많으실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좀 더 과감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네. 뭐 이렇게 관리 중심의 이런 ODA 사업을 하려고 하면 사실 인권적 접근 내지는 새로운 접근들을 하기가 쉽지 않고요. 특히 여러 가지 리스크를 안고 가야 되는 그런 측면도 있고 지금까지 하지 못했던 것들을 과감히 정말 고쳐서 해가야 되는 이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인권적 접근을 하게 되면 제가 항상 강조하지만 출구 전략에 대한 고민을 할 필요가 없다. 그런 강조 항상 말씀을 드리는데 그래서 좀 과감히 그 코이카의 정책을 담당하시는 결정하시는 분들이 좀 그런 새로운 제도들을 좀 현장에서는 사실 인권적 접근하려고 해도 여러 가지 제약 때문에 못 하거든요.
근데 그걸 좀 풀어주고 좀 노력해가지고요. 물론 기재부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좀 그런 부분들 좀 문을 좀 열었을 때, 물론 실패도 있겠지만 거기서 또 배우는 그런 교훈들 속에서 또 나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많이 귀 기울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는 최진희 대표님께 질문 드리겠는데요. 다문화에 대한 질문을 주셨는데요. 이 용어가 또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또 다른 논의가 있을 것 같긴 한데, 네네. 다문화 전문가가 되고 싶은 학생이라고 하셨고, 네. 이 영역에서 전문가가 되고 싶은데 어떻게 무엇부터 해야 할지 막막한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무엇부터 네. 시작하면 좋을지에 대한 조언을 부탁드렸습니다. 아, 네. 다문화 전문가, 사실 다문화란 단어에 대해서 뭐 네. 부정적이다, 긍정적이다라는 말도 많지만 이 사회에서 다문화라는 단어는 쓰이고 있고, 앞서서 일부에서 수잔이 다문화라는 이런 단어들이 한국 사회에 나왔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본인은 좋게 긍정적이다라고 얘기했거든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 입장이고, 이 분야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사실 이제 학생이니까 분야별 공부를 하면 좋겠죠. 이제 다문화도 전공이 있어요. 그래서 다문화 전공을 하시면은 좋을 것 같고, 또 사회복지 분야 내에서도 또 다문화 섹션이 있기도 하고, 그래서 다양한 또 요즘에 민간 자격증이지만 자격증 분야도 생겨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자격증이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그 자격증을 위해서 공부하는 과정들이 굉장히 다양한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과정들을 서치해서 공부하다 보면은 도움이 많이 될 거고, 사실은 또 현장에서 이런 봉사활동이나 다양한 과정들을 통해서 직접 만나면서 내가 피부로 느끼는 게 먼저 중요한 것 같아요. 또 이론과 현장은 항상 다름이 존재하기 때문에 같이 이제 경험하면서 전문가로서 성장해 가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네. 이어서 드릴게요. 이주 여성자분들과 일을 하시면서 이분들이 개발협력 활동에 함께 참여하실 때 네. 혹시 기대되는 시너지 효과가 무엇일까요? 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작년에 이제 코이카 프로젝트 봉사단을 처음으로 시작을 했었어요. 그래서 다문화인들이 주축이 된 봉사단, 코이카 봉사단과 동일한데 그 주요 단원들이 이제 다문화 출신들이었어요. 그런데 사실 뭐 몽골이나 캄보디아나 주요 기관들과의 연계해서 뭔가를 한다는 게 쉽지가 않았어요. 그 기관 아시겠지만 이제 동남아시아나 다 기관들이 한국처럼 빠르게 움직이진 않잖아요. 근데 저희 이주여성들이 한국인이 돼서 관용 여권을 들고 내가 봉사자로 나간다는데 너무 자부심을 느꼈기 때문에 이분들이 직접 기관에 찾아가서 국장급 이상들을 본인이 직접 만나서 서류를 받아오고 굉장히 빠르게 진행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분들의 긍지가 이만큼이고 사실 명함 한 장 파주지 않았건만 본인들이 가서 직접 해낸 것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긍지를 가지고는 뭐든지 할 수 있구나. 그렇다면 이분들이 국제개발협력에 들어온다면 훨씬 더 시너지 효과가 있겠다라는 것을 몸소 많이 느꼈습니다. 네. 네, 조금 전에 3분 남았다라는 안내를 주셨는데 제 임의로 제 멘트를 줄이고 이후에 마지막 멘트를 줄이고 패널들께 더 시간을 좀 쓰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채팅창에서 주신 질문이 너무 많아서 하나라도 더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네, 최아름 디렉터님께 드리겠습니다. 코이카카 CTS 프로그램을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셨기 때문에 또 여기에 대한 관심들이 더 있으셔서요. 그 사업 참여 이후에 또 기관의 지속 가능성을 유지하는데 사업의 지속 가능성을 유지하는데 어떤 어려움은 없으셨는지 그런 질문이 있으셨고, 또 니트 청년들을 위해 필요한 정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라는 질문이 들어왔는데, 니트 청년들이 제가 모르는데 혹시 아시는 분이 계실까요? 그러면 이 질문은 저희가 이해를 하지 못하는 관계로 다른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시각장애인을 위한 디스플레이에는 어떤 기술적인 측면이 더 필요할까요? 라는 질문 2개 드려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거 먼저 설명을 드리면 사실 저희가 코이카 사업을 통과하는데도 이 질문을 좀 받았었습니다. 왜 이 사업을 하려고 하는지. 저희는 이미 한국에서 투자를 받았고 공장도 한국에 있고요. 기존에 점자 스마트워치라든지 다른 디스플레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왜 개발도상국에 가려고 하는 것이며, 저희는 영리 기업이지 않습니까? 영리 기업이 왜 코이카의 국고 펀드를 받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드려야 되는 자리가 있었습니다. 저희는 이 코이카의 사업이 저희 그 사업의 본질도 아니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개도국에도 이 기술이 필요하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거기에 나가기 위한 필드 테스트,
그리고 저희가 그 받은 자금이 뭐 시드의 단계에 따라서 뭐 2억 뭐 이렇게 3억 이렇게 나뉘어지는데요. 그것들로 제품을 개발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들은 필드 테스트를 나가고 일부 사업을 운용을 하고 인증을 받고 이런 데 사용이 되죠. 그래서 사업의 목적이 이미 분명히 있는 기업들이 코이카를 통해서 개도국에 이 사업을 진출하려고 할 때 사용을 해야 되는 부분이다. 이것이 사업의 목적이 되면 기관의 자금을 받는 것이 목적이 되면 되지 않는다라고 저희가 충분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다른 그 10개 우수한 적정 기술을 가진 기업들과 함께 그 당시에 선정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질문은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디스플레이 네. 기술적 측면인데. 뭐 여러 가지 포인트가 있지만 딱 한 가지만 말씀드립니다. 왜 점자를 배워야 되는지 정말 많이 물어보세요. 아이폰에 애플 다 음성 지원 되죠. 요새 카톡도 다 음성으로 들을 수 있고 전화로 하는데 아니, 점자를 왜 이 시대 약간 구시대적인 거 아니에요? 말씀드리는데 말씀드렸다시피 아까 뭐 SAT나 어떤 자신의 직업을 활용한 부분을 하려면 토익도 그렇고요. 반드시 점자를 알아야지만 가능합니다. 나이가 드신 예를 들어서 뭐 저희 아버님이나 70세 이상의 분이 시력을 잃으셨다고 저희도 점자를 배울 수 있도록 이렇게 요청을 드리진 않습니다. 다만 어린 아이들 혹은 학생분들이 점자를 배웠을 때 자신의 역량을 어필을 할 수 있는 그 무궁무진한 기회가 있기 때문인데요. 지금까지는 그 일본과 독일에 있는 기술의 한계로 항상 일자 디스플레이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저희는 이 요새 소재 부품 국산화라고 하죠. 한국에서 직접 개발을 하면서 을 저희가 표현할 수 있어서 그 안에 그림이나 지도, 그래픽, 뭐 코딩, 음악, 악보 이 다양한 것들을 할 수 있는 세계 최초의 시도들을 하고 있고 현재 좀 더 연구 중이긴 하지만 이것들이 교육적인 분야, 엔터테인먼트적인 분야, 뭐 노트북, 디스플레이, 키오스크 이런 쪽에 적용이 될 수 있게 하는 것이 향후 이 촉각 인지 디스플레이의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너무 이렇게 명료하게 말씀해 주셔가지고 저도 이해를 잘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이제 정말 시간이 다한 관계로 마지막으로 한 말씀들을 부탁드리면서 좀 정리를 해볼까 하는데요. 각각의 영역에서 사업이나 활동을 통해서 지금 실천하고 계시는 그런 노력들, 어떤 그런 가치들, 추구하시는 가치들이 이제 실현되었을 때 어떻게 더 우리가 지속가능 발전 혹은 저희가 추구하는 그런 보편적인 가치들을 이루는 데 있어서 더 좀 필요한 자원들이라고 할까요? 어떤 것이 더 요구되는지 우리 사회 혹은 우리 뭐 옆에 계시는 커뮤니티 지금 보고 계시는 시청자분들 이런 분들께 좀 당부하고 싶으신 내용 함께 좀 요청을 드리고 싶으신 내용들을 좀 짧게 말씀을 부탁드리면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가 되신 분이 누가 계실까요? 네, 김기남 선생님 마이크를 찾으셔가지고 준비하려고. 네. 저는 그 관심 아까 이제 잠깐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아무래도 아디는 이제 분쟁 지역에 좀 더 상황이 안 좋다라고 느껴지는 어떤 이러한 지역에서 활동하다 보니까 그리고 좀 더 민감한 이슈들이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좀 왜곡된 정보를 가지고 이렇게 여전히 그런 시각으로 바라보는 그런 경우들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도 저희가 그런 걸 좀 개선해 보려고 여러 뭐 워크숍이라든지 이런 것도 해보지만 여전히 댓글을 달린 거 보면 좀 안 좋은 것들이 여전히 왜곡되는 그런 내용들이 좀 들어가 있어서 좀 관심을 좀 열린 마음으로 좀 봐주시면 좋겠다라는 당부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네. 네, 고맙습니다. 최진희 교수님. 네. 저는 실질적으로 아까 다문화란 단어도 잠깐 언급이 됐었지만 이제 우리나라는 지금 다문화 인구가 5% 정도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정말 다문화 사회라고 말을 할 수 있는데 다문화 사회인 거지 한 사람 한 사람이 다문화인 것은 아니에요. 그리고 결혼 이주 여성들이 많은 사회인 거지 한 사람 한 사람을 결혼 이주 여성으로 불러야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 사람을 결혼 이주 여성 다문화로 생각하는 그런 사고가 이제 차별을 불러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인 사회의 변화 그리고 흐름을 이해할 때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그것을 바라보지 않고 사회를 바라보는 그런 이제 분들의 좀 포괄적인 시각이 생겨나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양성, 포용성이 저는 굉장히 어려운 이슈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다양성이라는 얘기를 하는 것처럼 그 다름을 인정하는 과정 중에 저는 그 상호 간의 긴장과
그 갈등은 필연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피할 수 없는. 근데 우리는 되게 평화적으로 다양성이 존중되고 포용성이 있는 사회가 됐으면 좋겠다고 얘기하지만 그거는 이게 평화롭게만은 올 수 없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갈등을 좀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것을 인정하기 위한 방향성을 정하고 그 과정 속에 난민이든 탈북민이든 장애인이든 우리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갈등들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에 대한 건강한 노력, 그 에너지에 우리가 조금 더 힘을 쏟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속에 뭐 싸우기도 하고 또 그 과정 속에 더 친해지기도 하겠지만 결국 그 작은 근육들이 모여서 우리가 정말 진정성 있는 다양성, 포용성 있는 사회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갈등을 두려워하지 않는 우리들의 어떤 방향성, 그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사회적 약자들을 이렇게 다 지금 대변하는 분들이 나와 있는데요. 저도 처음에 사회적 약자는 정해져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일례로 보면 교통약자를 들면 저도 언젠가 임신을 하게 되면 교통약자가 되고요. 건강한 30대 남성이라도 3살짜리 아이와 같이 지하철을 타면 교통약자가 되고요. 우리들은 모두 나이가 들겠죠. 그리고 이 삶에 있어서 언젠가는 저희 삶에 또 장애가 올 수도 있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에요. 교통약자와 사회적 약자, 이 모든 사회적 약자는 하나의 시기일 뿐입니다. 그 사람에 규정되어 있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나라로 시집을 가게 되면 저는 그 나라에서 결혼 이주 여성이 될 수 있고요. 우리나라가 언제 또 난민이라든지 분단국가를 만들 수 있는 나라가 될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항상 이것들이 너무나 먼 게 아니라 내가 어느 시점에 될 수 있는 일인 거고, 아, 저 사람은 저 일생의 시점에 지금 약자의 시기에 왔구나라고 약자와 사람을 동일시하지 않는 것, 그 순간에 동일시를 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조금 더 여유롭게 바라볼 수가 있고, 아, 저 시기가 언젠가는 지나겠지만 저 시기에 있는 사람을 내가 조금 더 도움을 줘야 되겠구나, 혹은 내가 도움을 받아야겠구나, 이런 식으로 사고하는 과정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제가 따로 클로징 멘트를 준비하지 않아도 될 만큼 다들 너무 좋은 말씀들 해주셔서요. 이 말씀들 정리하면서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키워드를 좀 뽑으면 열린 마음과 관심이 저희에게 조금 더 요구되고 있고요.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의 개별적인 존재를 그대로 인정하는 그런 마음들을 조금 더 우리가 같이 함께 만들어가면 좋겠다. 그런 문화가 조금 더 이루어져야 된다. 그리고 다양성, 포용성은 저희 오늘의 주제로서 계속 함께 했던 개념들이었고, 갈등을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과 함께 저희가 만들어갈 수 있는 변화에 대한 또 믿음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함께한 시간 동안 짧았지만 나눠주신 이야기들로 각자의 자리에서 또 그런 활동들을 함께 해 나가시면서 또 다시 만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 3부에서 또 브리징 토크가 있다고 하니까요. 또 많은 이야기도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패널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